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요, 오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이사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전체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이는 그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일반 시청자 여러분, 노동이사가 뭐야?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노동이사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동이사는요, 원래 유럽 쪽에 금속노조나 이런 데서 많이 이게 도입이 되었던 노동이사제라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의 금속노조가 대표적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모든 회사의 경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있잖아요. 뭐 KBS에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MBC에도 박문진 이사회가 있고, 모든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사 중에 제일 1번이 대표이사가 되는 거죠.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사회는 경영이사회죠. 경영진이 이사로 들어가죠.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인 이사가 들어가는 게 노동이사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 가결됐어요. 가결된 내용은 뭐냐 하면요, 노동이사제 선출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의, 예를 들면 1명 하던 것을 이제 300명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 산하 이번 그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지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24군데인데요. 여기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있는 곳은 21개, 거의 90%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노동이사의 임기가 끝나면은 24개 중에 13개 기관만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24개 중에 21곳의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이제는 13개밖에 못 둔다, 이렇게 됩니다. 전체 노동이사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뭐 노동이사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서울시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때입니다. 2016년 박원순 시장 때인데요. 실태가 어떤가 하면 서울시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의 절반이 넘는 65%가 민노총 출신이라는 겁니다. 민노총 출신이 서울시 산하 노동이사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태용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 비해서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노동이사제가 처음 이제 생긴 유럽의 사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 산하기관에 24군데 산하기관에 들어있는 노동이사제가 문제가 뭔지 일반인들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근데 상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독일만 보면요, 독일의 어떤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은 이사회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이사회, 하나는 감독이사회. 2군데가 있어요. 2군데. 무슨 소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정하는, 대충 알고 있는 이사회, 경영진, 이거는 경영이사회입니다. 경영이사회. 그런데 이 경영이사회의 견제 장치인 감독이사회가 또 있거든요. 유럽에서 말하는 노동이사들은 이 경영이사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감독이사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시 산하, 좁혀서 서울시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 경영이사회를 두고 감독이사회를 두는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이사회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경영이사회죠. 감독이사회라는 건 없습니다. 왜? 감사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를
국내에 뺏겨올 때, 야, 이거 좋은 거야. 민주노총이나 뭐 박원순도, 야, 이거 좋은 건데? 노동자 대표, 특히 노동자 대표라 하지만 사실은 민노총 세력의 대표들이, 야,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훤히 알 수 있고, 거기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벌어지는 경영이사회, 노동감독이사회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기서 뺏겨올 때 한국에서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뺏겨오는 거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경영이사회, 감독이사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의 이사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근로자의 대표가 왜 그 경영위원회 이사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유럽의 사정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독일이 이제 1951년에 종업원 1000명이 넘는 광산 철강 분야, 이게 대표적으로 독일의 금속 노조 유명하잖아요. 여기에도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노동이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500명 이상 일하는 모든 공공 민간 사업장인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자, 프랑스, 스웨덴 뭐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영국은 없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없습니다, 이 제도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유럽에서 하면 저 제도 좋은 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미 OECD 10등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하는 거니까, 야, 저거 좋은데? 벤치마킹 할까? 뺏겨올까? 하는 건 이미 40년 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빨리 따라잡아야 됐을 때, 패스트 팔로우로 빨리 잡아야 됐을 필요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축적의 법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앞에 더 잘 나가는 전자업체가 있느냐? 없어요. 삼성이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데 벤치마킹하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창의적으로 창조해야만 1등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미국 가서 뭐 영국 가서 프랑스 가서 독일 가서 이런 거 좋은 거야, 함부로 뺏겨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우리 토양에 맞는 제도와 어떤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된 노동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늘 가결됐는데요.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큰일 하신 겁니다. 아주 큰일 하신 겁니다. 노동이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비율과 영향력을 너무 키우게 되면 공공기관이 결국은 이 노동이사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민노총이라고 하잖아요. 민노총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그 돈은 누가 됩니까? 서울시민들이 내는 거죠. 서울시민들이. 서울지사나 공공기관을 민노총이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서울시 의회의 이 가결 소식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도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